자, 스토킹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예요. 스토킹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원치 않는 타인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거나 감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괴롭힘, 협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문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스토킹이 가장 누구예요? 이게 뭐 젊은 남성들이 여성을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너무 심각해서 최근에 이제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자, 특정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방문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협박하는 등 행위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해당인에게 공포감을 주는 모든 일체 행위를 우리는 스토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법률적인 요소는 행위의 연속성, 위협의 요건, 스토커의 의도,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자, 스토킹이 법률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또는 단발성이 아니라 일련의 스토킹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종횡적으로 일정한 행동 유형을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랬고요. 스토커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정도나 방법을 행동하거나 위협을 가할 것을 요한다. 위협이 시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처벌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포를 야기하려는 범죄적 의사가 있어야 하고요. 즉 범위가 있어야 한다. 법률적 요소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토킹에 대해서. 자, 이 정도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나온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이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이번에 만들어졌죠. 그 내용을 좀 간단히 볼게요. 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죠?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한마디로 컴퓨터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들 불안감과 공포심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심리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용어 차이가 있어요. 불안은 여러분들 어때요? 야간에 이제 산을 가는데 멀리 산 너머에서 호랑이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호랑이 소리가. 그럼 뭐가 돼? 이것은 불안입니다. 불안. 그런데 산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뭐가 있죠? 쌍불이 딱 켜지는 거야 이게. 호랑이 눈동자를 보게 돼서 직접. 그럼 뭐예요? 아니 좀 불안 수준이 아니라 공포심이죠. 내가 죽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이제 공포와 불안감이 이렇게 다릅니다. 불안감하고 공포심은 성격이 약간 다른 거예요. 자, 스토킹 범죄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이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건 이제 형사 정책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다 풀어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고를 하면 맨 먼저 이제 찾아오잖아요.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이겠죠. 이게 경찰관이나 경찰리가 응급조치를 합니다. 현장 응급조치를 해요.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조치란 뭐예요? 당신 말이야 접근하지 마라. 그리고 경고를 해요. 접근하면 안 돼.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한테는 어떻게 좀 피해 있겠습니까? 피해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를 해줘요. 동의를 하면 그쪽으로 이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검사에게 잠정 조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청구를 하죠. 법원에다가. 잠정 조치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직 지금 형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범죄인으로 보기는 어렵단 말이야. 지금 사람 이제 스토킹을 하고는 있지만 위험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응급조치를 하고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기소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분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잠정 조치란 말을 써요. 잠정 조치를 신청을 하고 검사가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를 해서 법원에 청구를 해서 지방법원 판사가 잠정 조치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조치 소개가 뭐가 들어있냐면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 당사자에게 또 주거지 접근 금지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일단은 막아놔요.
그 이제 3개월 동안 기한을 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범행 동기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친밀감 추구자.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다녀. 순박하죠? 거부된 스토커. 전처 또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거. 전 여자친구로부터 거부됐단 말이야. 거부됐는데 따라다녀. 화가 난 스토커.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추구하는 거야. 저게 나를 배신했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자, 약탈적 스토커. 힘으로 스토커 대상을 제압하려고 공격을 계획하는 유형. 약탈적. 무능한 구원자. 관계 형성을 위한 적절한 사회성이 부족해서 계속 따라다녀. 사랑합니다 얘기를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난 당신과 한번 만나서 차 한잔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무능한 구원자. 그래서 범행 동기에 따라서 이렇게 친밀감, 거부된, 화난, 약탈적, 무능함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전국 범죄 피해자 센터의 스토킹 유형 분류를 했어요. 미국에서. 자, 이걸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됐고요. 자, 단순 집착형이 있고요. 심플하다 이 말이야. 전 남편, 전 처, 전 애인 등을 주로 피해자와 스토커로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에서. 자, 애정 집착형이 있어. 자, 기존에 특별한 교류가 없어서 서로 잘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형이에요. 잘 몰라. 그런데 단순 집착형에 비해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적은 편이다 그랬고요. 연애 망상형이 있어.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 여성입니다. 주로 여성들이 하는 거예요. 타인의 성적인 매력보다는 타인과 자신 사이에 낭만적 사랑과 영적 결합이 있다고 믿어. 망상입니다. 망상은 뭐 정신분열증이 하나예요. 자, 정신분열증과 편집증을 가지고 있다. 통상의 방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해서 타인과 환상적 관계를 상상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 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주로 뭐예요? 대부분 여성이라는 사실이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지닌 중년 남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 이것은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애정 집착형과 구분됩니다. 이거 환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환상, 망상, 환상. 자, 허위 피해 망상형이 있어요. 실제로 누가 따라오지도 않아. 그런데 피해자 자신이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 이것도 망상이죠. 망상형입니다. 허위 피해, 또 연애 망상, 애정 집착, 단순 집착 이렇게 미국에서는 5가지로,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고